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우수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활동 우수형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올해는 면접이 없어졌지만 이것과 가장 유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전년도 추천형 문제까지 좀 같이 풀어서 여러분이 연습 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계속 면접의 문제 포맷이 2021학년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시문 가나 다라 라의 이제 자료 문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A4 두 장이 거의 꽉 차는 분량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기본적으로 면접의 가장 큰 관건은 시간 싸움이다. 타임 어택이라는 얘기 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시문이 길다고 해도 언제나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논제 분석입니다. 그럼 논제 분석을 먼저 좀 하고 가보도록 하죠. 자, 논제 분석을 위해서 여기 좀 적고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좀 필기 가능한 내용을 적어보고요. 자, 1번.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하시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1번은 전통적으로 비교인데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이제 지심은 가나다 세 개를 비교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 방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진다고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바로 요 앞선 영상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기회균형 전형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 요 문제는 지금 지심은 두 개를 비교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시문을 비교하라고 하면 항상 무엇과 무엇 찾는 걸 얘기를 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했죠. 차이점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차이점. 차이점을 찾으려면 뭐를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냥 무턱대고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자주 예를 든 거, 어, 농구와 축구가 어떻게 다르냐? 그럼 뭐 공의 크기, 플레이어의 수, 경기장의 모양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기준을 스스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라오는데 이 문제는 기준을 줬죠.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인권의 원인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뒤에는 그럼 이것의 해결 방법. 따라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기준을 줬는데 이걸 무시하고 다르게 비교하시면 출제 의도에 어긋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해서 1번은 보통 비교 문제가 생각보다 변별력이 크다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비교를 꼼꼼히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지시문 3개 비교하는 건 3자 비교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배점이 40점으로 좀 줄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간 안배상 생각했을 때에도 뭐총 5분이라고 가정해서 이거는 2분 이내로 끝내야겠구나 라는 게 좀 들어오겠죠. 자,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문 라의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항상 쉼표마다 큰 논점이 하나씩 잡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라의 그림 2를 요약해야죠.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평가해 보시오. 자, 평가해 보시오와 설명하시오가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평가는 OX로 방향성이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좀 갈려야 되는 것이고 설명은 그냥 연결되는 키워드끼리만 매칭만 시켜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큰 논점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보면 일단 이걸 플러스 뭘로 평가를 해봐야 돼? 나로 평가를 해봐야 되고 나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제 이 평가를 또 뭘로 해봐야 돼? 바로 해봐야겠죠. 이게 이제 고대 문제 같은 스타일은 그럼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 뭐 이런 식으로 딱 꼭 대립되는 쌍이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대 문제는 22년도 문제부터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긍정일 수도 있고 둘 다 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개요를 이제 논점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서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시문들을 한번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 제시문 앞으로 가보죠.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 가와 나를 좀 비교하라고 했으니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조금 표시를 해볼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제시문은 연대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변 메모를 잘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해설을 위해 편의상 제시문에 조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니,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논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제시문에 대한 어떤 약간의 방향성, 예고편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어떤 제시문이 나왔냐, 어떤 키워드가 빈곤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제시문 강화나는 뭔가 빈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일단 빈곤과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이 제시문들이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빈곤에 더 취약해질 것이다.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부 상위 계층은 아닌데 대부분의 빈곤에 취약해진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소득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것은 이제 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술 발전 그리고 모의 개편, 구조의 개편. 지금 이제 이렇게 뒤에 이제 왜 이 단어 구조의 별표를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빈곤에 취약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로 나와요? 보편적 기본소득. 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서 뭔가를 해결하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시문 나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예상이 되는 거죠. 보통 가치관의 대립을 다루는 게 이 인문사회 계열의 면접 문제니까, 아마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여기는 뭔가 기술 발전이나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왔다면 약간 개인의 탓을 하게 될 것 같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할 것 같고, 여기서는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겠구나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빈곤에 대해서 도덕적 범죄이며 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네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구하자. 개인이 발표가 들어가겠죠. 이 개인과 뭐가 이제 대립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구조적. 음, 가는 구조적인 원인을 보는 반면에 나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책임을 해야 되고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음, 음. 일단 개인의 책임으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뭘 얘기를 하긴 해요? 국가의 원조 얘기를 하긴 해요. 이 국가의 원조를 받는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제 굉장히 약간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되고 약간은 금욕적인 생활, 약간이 아니네요.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얘기를 이렇게 좀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 가와나 읽었을 때 일단 1, 2번을 해결이 가능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공통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빈곤이나 어떤 가난에 대해서 이게 누구 탓이고 원인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점만은 얘기를 이제 둘 다 얘기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뭔가 국가가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구나. 음, 그러면 빈곤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어쨌든 가와나 모두 얘기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와줄 필요 없어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 얘기를 일단 하고 있고 근데 차이점으로는 아까 빈곤의 원인은 어떻게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합니까? 표시를 보면 빈곤의 원인에 있어서는 가는 어느 쪽? 가는 이제 구조적으로. 주로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개인의 어떤 게으름이나 탓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차이.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약간 대비되는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서로 다르죠. 해결 방법도 이제 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기본소득.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모두에게 공평한 소득으로 가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나는 뭐예요? 이제 이것이 최소한의 어떤 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음,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로써 이제 여기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준다. 인간답고 공평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1번을 이 정도로 이제 메모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메모는 뭐 요거보다 조금 더 살이 붙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정리한 그런 이제 골격, 뼈대이기 때문에 여기 살을 붙여서 얘기하시면 충분히 답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야 되는데 2번은 라이 그림 2부터 좀 가야 되네요. 자, 2번 문제 라이 그림 2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지우고 가죠. 자, 지우고 가면 여기 왼쪽에 다 지워져 버렸네요. 자, 일단 다시 좀 써보기로 하고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해보면 결과를 요약해. 그럼 라에서는 지금 그림 2를 주로 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나와야 되니까 하위 계층 우리 주로 이제 빈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하위 계층을 봤더니 하위 계층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와요? 여기 이제 M이라고 이제 요 이제 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변곡점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죠? 이제 그 소득이 없을 때 보장해주는 순위 X축은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의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도죠. 이제 그게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약간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 버리죠. 이게 이제 하위 계층, 상위 계층의 이제 근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어쨌든 꾸준히 그래도 상승을 하다가 네, 어느 수준 되면 또 하락되는 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어, 한 70%, 80% 선, 이걸 이제 그 사교식 해설에는 이제 상분의 2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유지가 되다가 좀 지나치면 꺾이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주장을 평가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2번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2번 문제 좀 정리를 하고, 아, 1번 문제 다시 좀 정리해 보기로 하고, 2번입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첫 번째 논점은 나의 그림 위를 요약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였죠. 두 가지였었는데 일단 어, 뭐 일단 하위 계층부터 좀 볼까요? 하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하위층의 근로의욕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5에 비례해서 이제 국가의 지원에 비례해서 꾸준히 증가하는데 대략 이제 한 3분의 2선이 되면 이후 하락한다. 이걸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층의 근로의욕은 혹시 국가에 이제 비례하는 건 아니죠. 지원에도 유지되다가 이제 3분의 2선 정도가 지나면 하락한다. 근데 일정 수준 이제 그 국가 예산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양상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 우리가 할 거였으니 이거를 그러면 어 그 나로도 평가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로도 평가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평가라고 하게 되면 일단 라에서 우리한테 소재가 아이템이 두 개가 주어졌죠. 하위층의 근로의욕에 대한 게 주어졌고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에 대한 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매칭을 시켜봐라? 하나하나씩. 하위층을 나 또는 다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 나로 설명을 했다면 상위층은 다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요게 매치업이 맞는지를 보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일단 포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논점 세 가지. 그래서 일단 평가라고 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일단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OX라는 표현을 쓰죠. 음. 왜냐하면 나에선 뭐라고 했었는데 다에선 뭐라고 라는 어떻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다? 우리가 가나는 봤었는데 나와 다의 조 평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나는 무슨 얘기였어요? 아까 우리 봤을 때. 음. 나에서는 이제 뭐 그 얘기였잖아요. 아까 잠깐 지워지긴 했었는데 나에서 무슨 얘기했을 때 어, 그 개인의 책임이 크고 이번 이 빈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빈곤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최소한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뭐 흔히하는 얘기처럼 이제 약간 모럴 해저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기본에 나왔었죠. 근데 그러면 이 얘기는 얘기를 해보면 자 그럼 일단 지시면 나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다. 나에서는 이제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뭐 개인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런 관점과 좀 연결시켜서 보자면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가 지원해줬을 때, 그럼 이게 이것이 그 개인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이 양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죠. 즉
지원이 늘어나도 늘어나는 게 지원이 늘어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일정 수준까지는 이 지원폭이 커져도 개인의 이제 근로 의욕은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개인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제시문 다로 가봐야 되죠. 자, 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가보면 좀 봐야겠죠. 다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핵심되는 내용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재분배론자들의 논의는 추가적인 노동 없이도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논되지 않은 채 쾌락을 위해서 일하고 더는 그냥 부담을 가주냐. 자, 돈을 더 버는 사람에게만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뭔가 이제 소득세를 걷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경제적인 관점이 있으시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 기본적으로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뭐 고소득층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로 어디에 가까울 수 있어요? 상위 계층에 가까울 수 있겠죠. 돈을 더 벌려는 사람들. 이제 돈을 더 벌려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드시면 다하고 이 다와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상위 계층의 이제 근로 의욕을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표시를 해보죠. 여기서는 둘 다 OX 표시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상여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그래도 근로소득 유지가 되죠. 또 너무 커져버리면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3분의 2 수준까지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더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네, 근로 의욕을 걱정하죠. 이 어떤 지원을 한다는 데 있어서 문제 삼고 있는데 다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까지는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근로 의욕을 꺾인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1번은 이제 좀 다시 지워졌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일단 공통점부터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통점 아까 뭐였어요? 국가가 뭔가 빈곤을 지원, 해결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가와나의 관점은 좀 달랐죠.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먼저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는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좀 구조적, 뭐 이제 기술과 같은, 그리고 로봇과 같은 혹시 이제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반면에 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다.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해결책에 있어서도 가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과 같은 이걸 통해서 이제 뭐 공평한 게 돼야 되는데 나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지원은 최소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 문제의 어떤 답변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면 골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넘버링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답변 순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하나는 공통적으로 국가가 빈곤을 지원하고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비교 기준이 이거 제시돼야 되고 있고 먼저 그 원인에 있어서 제시문가는 구조적 원인을 더 중시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시문가는 개인의 책임이 더 중요함으로써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역시 다른데 제시문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공평함의 회복입니다. 회복이 우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시문나는 그런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며 지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7문장 그러면 항상 얘기하듯이 1분 한 30초 완파 정도 떨어지겠죠. 1분 한 30초 정도 떨어진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조금 이제 분량이 있죠. 자,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심을 나의 그림 2여 같은 경우에서는 뭐, 큰 틀에서 일단 국가의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그다음에 상위 각 소득별 계층의 근로 의욕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위층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에 비례해서 상승하다가 꾸준히 비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것이 약 뭐 최대 수준의 3분의 1이 됐을 때는 하락합니다. 상위층의 근로일거 같은 경우 국가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이 상승과 유지는 좀 중요한 차이예요, 그죠? 유지되다가 역시 3분의 1 지점이 지나면 급락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정도로 정답 세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재심은 나를 평가해 보면 나는 기본적으로 논지가 뭐였어요? 국가의 지원 최선의 그치를 낸다는 것이니까 그거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죠. 국가는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고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국가의 지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심은 지심은 이 라의 나 그래프를 보면 지원이 늘어날수록 근로 의욕도 늘어나 개인의 역량도 늘어나는 걸 봤을 때 국가의 지원이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5번, 여기 5번, 6번, 7번 문장 될 거고요. 자, 다음 다시 이러한 지심을 라의 그림과 달을 평가해 보자면 달 평가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이거는 상위 계층과 연결지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긴 해야겠네요.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더 소득 올리는 사람의 근로 의욕이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 뭐 유지된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건은 그거예요. 하나는 이제 나는 뭔가 약간 하위 계층, 다는 상위 계층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더 크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애 문제처럼 이게 좀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감은 있는데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이제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10문장. 10문장이면 요건 한 2분에서 한 2분 30초까지 가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안에 들어오는 답이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이 그래프 자체를 보고 되게 겁을 먹거나 이 경제를 잘 모르는 데라 걱정하셨다고 얘기가 이제 있는데 사실은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활동 구조 문제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연습용으로 쓸 수 있는 어, 추천형 문제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천형 문제로 넘어가죠. 네, 추천형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천형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그냥 지나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는 21, 22, 23, 24 문제 유형이 모두 동일하고요.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블라인드 해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활동 우수 문제인지 추천형 문제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활동호수 전형을 볼 친구들은 당연히 추천형 문제도 풀어보고 오심으로써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제 문제까지도 풀어봐야죠. 영어 제시문이 있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포맷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나, 다라 돼 있고 상대적으로 이 라이표가 조금은 단순해 보이긴 하죠.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논제 분석 좀 가도록 하죠. 법을 준수한 행위 조건에 대해서 가나다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자, 3자 비교 또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3자 비교. 뭐, 풀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방법, 좀 더 이제 자세한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회균형 문제 풀이를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1번은 3자 비교 문제입니다. 그러면 3자 비교의 이제 가장 보편적인 툴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2대1로 비교하고 그다음에 저 두 가지를 다시 1대1로 비교하라 그랬죠? 상대적으로 좀 유사한 둘, 그다음에 이질적인 하나, 그리고 다시 이제 유사한 두 개끼리 이때 비교를 하면 요거는 성립될 수 있다. 조금 여백을 두고 내려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50점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가보시면 재심을 라의 통계 결과를 요약하고 자, 요약하라니까 이제 라에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라를 요약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나와 다에 근거한 법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시오. 자, 그러면 역시 이거를 이제 나를 평가하는데 나를 나로 해야 되고요. 역시 나의 평가를 나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야겠죠. 네, 큰 논점은 이렇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시문들로 좀 가보도록 하면 그 지시문 가나다가 좀 살짝 안 읽히는 경향은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선 지시문 가에서는 뭐 공자 어쩐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가와 나는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건 이제 뭐 아버지의 죄를 이제 잃는 일에 대해서 자 공자는 근데 뭐라고요? 여기에 대해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왜 비판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뭘 강조하는 거 정직의 미덕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를 뭐 여기 이제 조금 적어두면 좀 적어볼까요? 가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가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에 어긋나는 법 집행은 법은 나쁜 것이다. 이 이제 법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시문 이제 나는 내려가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 오히려 마찬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불경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불경죄가 정확히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뭐 고발을 하든 말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에서 강조하는 거는 즉 그뭐 법과 여기 나오는 점, 그대로 죄목에 대한 정확한 내지는 뭐 지식 같은 거겠죠.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지만 법 집행이 가능하다. 법이 이제 법보다 중요하다. 지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일단 뺄게요. 지식은 없으니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의 얘기는 가보면 자, 그럼 이제 법이 지켜지는 것이나 뭔가 법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의 이제 요소는 뭐다? 어, 표시를 해보면 그 이제 법을 지키는 이유는 나에서는 결국 이제 사람들의 공감이 뭔가 법의 우선. 그러니까 대중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하나하나 비교해도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짜임새 있게 비교를 하려면 일단은 그 기준을 잡아서 좀 가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이제 이거를 유사한 둘로 묶는다면 저 뭐 이게 이거는 다른 해 기출만큼 명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정말 잡으라고 한다면 일단은 유사한 둘로 가와 다를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좀 다르게 잡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가다는 기본적으로 뭐를 중시해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와 다의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겠지만 일단 가, 다는 감정에 기반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제 알미라니까 얘기를 해서 알미라는 건 뭡니까? 이성이죠. 어쨌든 그런 이성 지식과에 기반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법 집행이 있었다.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아까 이 여긴 것처럼 가는 인간의 본성을 강조했고 그것에 어긋나는 법은 아니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아까 다죠. 나는 사람들의 공감을 강조했을 때 역시 감정에 관련된 것인데 반해서 나에서는 뭐라고 했어? 나에서 뭐라고 했어? 나는 이제 그 정확한 지식 이런 얘기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저 두 개, 가와 다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시면 가는 누구의 이제 감정이에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죠. 근데 다는 이제 대중들의 감정이에요.
맞아. 이런 면에서 이제 같은 감정이지만 그 뭔가 감정의 기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우리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시물 나를 좀 요약하라고 되어 있게 가보면 이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A, B 두 국가가 있고 뭐 살인죄, 사생활 침해율이 있는데 먼저 텍스트를 좀 보면 근데 A는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제도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근데 A는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들의 논의와 판단에 기반한대요. 제도. 그다음에 B과 B는 시민들의 여론 및 이해관계를 활용한대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는 들어가기 전에 뭐를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냐 하면 그 제가 항상 이 영상에서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인문사의 문제는 항상 가치관의 대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적으로나 언론이나 이런 데 프레임은 좀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런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좀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중에 몇 개 프레임이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이제 시장 정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역시 한 두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소위 이제 그 시민주의, 대중주의와 전문가주의의 프레임이 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주도권을 주고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라는 이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약간 대립되는 가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 대중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이제 쟁점에서 갈리긴 하는데 이런 이제 여기 나오는 법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중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심원제 같은 걸 찬성하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거. 근데 전문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어떻게 이 법관에 의한 재판, 법무가 좀 재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적인 요소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민주주의 같은 데 있어서도 이제 어쨌든 그 직접 민주주의 적인 요소를 더 선호하는 반면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대표에 대한 걸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석경 좀 다수에 의한 뭐 통치나 지배를 더 중요시하는 반면에 이쪽은 소수의 얘기를 더 강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SNS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쪽은 집단 지성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쪽은 이제 약간 뭐 중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 프레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다를 봤을 때는 그거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대신물 나를 보면 이 부분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 프레임에 따라 이 프레임만 잡힌다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라를 요약해 보면 라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두 나라가 다른데 그럼 이제 살인율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낮아요? A가 B보다 맞죠? 이거는 쉽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율로 나온 거지. 심하면 비율이니까. 아, 그럼 A 국가처럼 뭔가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보다 더 효과라는 얘기죠. 전문가들이 만든 법과 제도가 살인을 막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 사생활 침해 관련 범죄에 있어서 어디가 더, 어, 범죄 효과? 여기는 A가 높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보다는 무엇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더 효과적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시뮬라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들 잡아보면 자 그러면 이제 나와 다를 이제 각각 이 라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이제 라에 대충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주어졌고 전문가가 더 효과적인 것과 시민이 더 효과적인 게 나타났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나에서 나오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여기는 나는 아까 봤던 게 죄목에 대한 정확한 알미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죠. 왜냐면 이제 암이나 이성이나 지성과 관련 얘기 내용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오는 것들도 이제 아까 소크라테스 주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확한 알미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어,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지시물 나와 전체적인 평가해 보자면 이건 이제 조 부분 살인율 부분이겠죠. 아, 그러면 이 살인율을 봤더니 정말 전문가 어, 전문가들이 시민보다 도 효과적이 나타났다. 이 얘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 반면에 그럼 다와 연결되는 부분은 어딜까? 다에서는 이제 공감, 대중들의 공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일반인 수준의 공감.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생활 범죄. 그러니까 이건 누가 더 이제 효과적이었어? 시민들이 전문가보다 효과적이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이제 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말하는 순서 한번 잡아봐야죠. 그러면 자, 1번 문제, 3자 비교 문제였으니까 다시 한번 넘버링 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심은 기본적으로 뭐 가나 다는 뭐 공통점이 있죠. 여기 중에 정보를 잘 않았지만 이제 집행의 전제 조건에 있어서의 필요성, 뭐 전제 조건이나 뭐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심은 가나 다는 이것의 어떤 어,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심은 음, 가, 다와 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심은 가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전제 중요시하는데 인간의 가는 인간의 본성, 다는 인간들의 공감이라는 감정을 중시합니다. 근데 재심은 나는 이러한 감정보다는 지식이나 알무, 이성적인 요소를 중시해서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알무에 더 강조한다는 면에서 가, 다와는 다릅니다. 한편 가와 다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심은 가는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기본으로 삼는 데 비해서 재심은 다는 대중의 공감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가게 되면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심을 나에서는 뭐 이제 각각 다른 법제도가 살인율과 사생활 범죄에 대해서 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법제도를 고안한 A 국가가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 B 국가에 비해서 살인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죠. 사생활 범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고안한 A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B 국가가 더 효과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연결을 지어야겠죠. 그러면 음, 이러한 진심을 나의 결과는 진심은 나에서 강조하는 이제 정확한 알에 대해서 뭔가 상반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은 경우 이제 적은 살인율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그다음 이제 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역시 약간 양가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이 일반인의 공감을 반영한 사생활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양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살인율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반면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준다면 살인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약간 소수적인 범죄죠.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더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더 많이 그 대중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두 개를 종합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추천형 문제라서 이제 뭐 올해부터 면접이 없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포맷이 활동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풀어주시면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습의 활동 구조 전형에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